32페이지 문제 11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문제 11번 국세징수법상 수색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네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문장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1번 해설이 여기 있죠.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3자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 기억 혹은 니은 둘 중에 하나 해당한다는 거죠. 기억,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 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인 좀 해보자는 거죠. 제3자의 주거에 감춰뒀다는 거야. 그렇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좀 살펴봅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의 주거더라도 이 경우에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니은은 뭐다? 니은도 볼게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보관하고 있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한대요. 체납자의 재산인데 그거를 제3자가 뭐 갖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그 재산 체납자 건데요. 3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체납자 거를 본인이 갖고 계신데 그거를 저희한테 좀 인도해 주시죠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거부했대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3자가 지금 안 넘겨준다는 거죠, 물건을. 그렇다면 그때는 제3자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봅시다. 그래서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보관하는 제3자가 우리가 가서 국세청에서 체납자의 재산이니까 그거 좀 저희한테 넘겨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한대요. 그때는 제3자의 주거를 수색 한번 봅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맞는 표현, 1번 맞는 표현. 2번 볼게요. 계속해서 2번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수색이 아닌 국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질문, 검사만을 목적으로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신분증만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에 대한 해설 뒤에 있죠? 뒤에 페이지에 2번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증표 등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압류하거나 수색하거나 질문 검사를 하는 경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신분증이랑 또 압류, 수색, 질문 검사를 하겠다는 통지서를 가지고 이걸 보여줘야 돼요. 자, 보세요. 뭐라고? 다시 한번. 압류할 때나 수색할 때 뭐 필요해요? 신분증 보여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압류하고 수색하겠다는 문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도 적용된다고요? 질문 검사를 할 때도 신분증도 보여줘야 되고 질문 검사하겠다는 통지서도 보여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볼까요? 그래서 2번 봅시다. 세무공무원은 수색이 아니라 질문 검사를 할 때는 신분증만 보여준다? 아니라는 거죠. 신분증 보여주고 질문 검사하겠다는 통지서도 같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같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분증만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3번. 수색은 원칙적으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볼까요? 맞는지. 수색 시간에 대한 게 3번 바로 밑에 해설이 있죠. 수색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그 사이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있을 때, 밝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되죠. 올라가면 안 되고 3번. 수색은 원칙적으로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 되죠. 자, 예외도 같이 봐버립시다, 여러분. 이따가 또 한번 볼 거긴 한데 이거는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은 뭐예요? 예외가 있다는 소리죠, 여기. 예외.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했는데 해가 아직 있을 때 시작하긴 했는데 좀 길어진대요. 오후 늦게 시작했다는 거지. 그렇다면은 중간에 아직 너무 많이 못했는데 예를 들면 오후 한 5시, 4시 이때 했다는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참 뭘 해야 되는데 해가 져버렸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직 못한 게 있어. 해가 지기 전에 시작했다면 해가 진 후까지도 계속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해가 떠 있는 기간에만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첫 번째 예외, 만약에 해가 지기 전에 오후 4시, 5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때 시작했다면 해가 떨어졌어. 일몰이 됐다고 하더라도 요거 끝날 때까지는 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외 첫 번째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예외가 또 있어요. 만약에 그럼 해가 있을 때만 기본적으로 수색을 할 수 있네. 근데 여러분 이게 야간에만 어떤 영업을 하는 업소라고 해봐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낮엔 하지 않고 밤에만 뭔가 하는 영업을 하는 곳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야간에 영업을 주로 하는 곳에 대해서는 해가 졌더라도 영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기본적으로는 뭐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외는 뭐다? 해가 지기 전에 시작했어요. 오후 늦게 시작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시작을 했다면 끝날 때까지는 해가 졌더라도 쭉 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외는 뭐다? 주로 영업하는 시간이 야간이에요.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낮에 문을 안 여는데 어떻게 수색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가 졌더라도 그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오케이, 봐둡시다. 여기까지 봤어요. 압류하기 위해서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다면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 확인해 볼게요. 4번 여기 있죠? 수색조서의 작성. 만약에 여러분 수색이라는 거는 우리 그때 기본법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였어요? 압류 전 단계예요. 이게 압류할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수색, 서치해봐야 된다는 거죠. 압류할 게 있으면은 압류할 걸 찾았어요. 수색하다가 압류할 걸 찾으면 압류하면 돼요. 근데 수색해 봤는데 압류할 게 없대요. 그럼 당연히 그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우 보세요. 수색을 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지금 판단했대요. 그때는 그냥 돌아오면 안 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이 수색조서에 참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해야 돼요. 이런 몇 월 며칠에 압류 전 단계로서 수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막 적고요. 확인해 주세요 라고 그때 같이 참여했던 사람과 함께 서명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까와 유사하게 만약에 참여해놓고 참여자가 난 서명을 못해. 뭐 그냥 못하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수색조서를 작성했고 실질적으로 참여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서명 날인을 안 하겠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사실을 적으면 돼요. 그 사실 자체를 적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실 자체를 적은 걸로 참여자의 서명 날인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4번 봅시다. 압류하기 위해서 수색을 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는 걸로 판별이 됐대요. 그렇다면은 수색조서라는 걸 작성하고 참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해야 된다. 맞는 표현. 5번 볼까요? 세무공무원은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수색을 받는 사람, 그 가족, 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꼭 참여시켜야 한다. 볼게요. 맞는지. 참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수색 또는 검사를 하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 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꼭 참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 단독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누군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어떻다?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예외를 볼게요. 자, 5번 그죠? 참여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맞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문장이 아니라고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공무원 혼자만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을 꼭 참여해야 된다. 참여시켜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해가 없도록 사후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중에서 참여할 자 있죠? 이런 참여시켜야 할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리고 또 만약에 있는데 참여 좀 해주시죠. 수색 또는 검사할 때 같이 좀 참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청했는데 나는 못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이. 따르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누군가 대체해서 같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참여자가. 대체 참여자가 있습니다. 성인 2명 이상 이면 됩니다. 한 명은 안 돼요. 성인 2명 이상 또는 이 자치군구의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라면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어떻다?
이 수색 같이 검사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없거나 같이 가자고 요청했는데 싫어요, 안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한다면 경우가 두 개, 그 해결책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 일반 성인이라면 2명이어야 돼요. 그치? 성인 2명. 그리고 이런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라면 1명이면 되고요. 일반인이라면 성인 2명,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라면 1명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경우 중에 하나죠. 이 경우를 만족해서 대체 참여자를 시킨 다음에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외까지 봐두시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이를 했고 수색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풀이 문제 포기할 때 안 봤던 내용들. 수색은 뭐다? 압류의 예비 절차 중 1단계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색해서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압류하려고 수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류의 예비 절차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 창고, 이 기타 등등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잠겨 있거나 금고 등이 있다면은 저거 좀 열어주시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안 열어준다? 그러면은 본인이 공무원이 직접 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색하면서. 됐죠? 그리고 제3자의 주거도 열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두 가지 경우 있었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 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보관하고 있는 3자가 넘겨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그거를 거부한다면은 3자의 주거라도 제3자의 주거라도 수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수색 시간은 기본적으로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시작해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끝내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해가 지기 전에 시작했다면은 좀 늦어져서 해가 진 후에까지도 할 수 있다. 예외 1번. 예외 2번은 주로 밤에 영업하는 장소를 우리가 수색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해가 진 후에 수색을 시작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수색 조서의 작성. 만약에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수색 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수색해서 압류할 게 나오면 압류 조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수색을 했어요.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압류 조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오케이. 근데 수색을 했는데 이거 아예 압류 못하는 재산들이거나 압류할 수 없구나 이렇다면은 판단을 하면 압류는 못하니까 압류 조서는 못 쓰죠. 수색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으로서 수색 조서를 작성하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시효 중단의 효력. 이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국세기본법 문제에서 이게 시효 중단이 있고 정지가 있었죠? 자, 생각해 봅시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뭐예요, 여러분? 아예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동영상을 본다면은 이 아예 끄는 버튼이죠, 이거. 중단해버리는 버튼. 그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만약에 다시 그 영상을 누르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영상이 시작되잖아. 중단이라는 건 그런 거였어요. 내 할 바를 다 했다는 거야. 압류하거나 여러 가지 내가 고지하거나 독촉하거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할 거를 다 했다는 거지. 그지? 그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0으로 돌아간다고. 그런 행위를 했으면. 소멸시효의 비슷한 게 뭐가 있었어? 정지. 정지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시정지를 생각하자고 했어요. 우리 영상 보다가 유튜브 영상 보다가 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잠깐 누가 부른다. 친구가 불렀다. 그럼 일시정지 누르고 왜? 그럼 그거 거기 있어 라고 다시 봐서 요 일시정지를 해제 누르면 플레이가 어떻게 돼요? 정지했던 시점부터 남아있는 시간이 흘러가죠. 그게 정지입니다. 우리 했던 거예요. 그죠? 소멸시 어때요? 우리 유예기간이야. 세법이 압류 매각 유예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조치하지 않을게라고 세법상에 미뤄주는 기간이 있다는 거야. 그게 유예기간이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회행위 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까지 내가 뭘 할 수 없어. 과세관청 입장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를 일시 정지시켜 두는 거죠. 유예기간, 사회행위 취소 소송 기간 동안은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흘러가 버리면 과세관청의 권리가 침해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소멸시효가 종료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징수권을 행할 수 없잖아요. 돈을 못 받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해놨으니까 자 잠깐 멈춰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잠깐만 멈춰봐. 유예기간이 종료되거나 소멸시효 요 소송이 종결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남아있는 기간을 그때부터 새로 흘러가. 그 전까지는 일단 멈춰봐. 일시정지해봐. 기억나시죠? 중단과 정지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류가 뭐였어요 여러분? 방금 아까 말했어. 압류, 독촉, 납부고지 이런 것들은 중단 사유예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거를 다 했다는 거지. 그래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서 새로 흘러가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압류라면은 중단 사유예요. 근데 수색은 뭐라고? 압류의 전 단계라고 했잖아요. 압류할 게 있는지 없는지 잠깐 집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게 수색이었죠? 그지? 만약에 수색을 해서 압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효는 중단돼요. 압류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수색을 했는데 압류할 재산을 못 찾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효 중단이 안 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충분한 노력을 다 했다고요. 지금 징수권, 돈을 거둘 징수권 행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색을 해서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색을 착수했을 때 뭐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을 발생시켜 줘야겠죠. 그래 과세관청이 피해를 입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색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국세기본법에서는 뭘로 나왔었어요, 여러분? 이 수색이 중단 사유가 아니라 정지 사유다 뭐 이렇게 나와서 틀린 문장으로 나왔었죠.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앞쪽에 풀었는데 봅시다. 어디 있었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자동 확정 이거다. 문제 4번이다. 그죠? 문제 4번. 자 3번 봅시다. 압류 매각의 유예는 뭐라고? 유예기간이에요. 유예기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시효를 일시정지하세요 라고 했잖아. 유예기간이 끝나면 일시정지가 풀렸으니까 남아있는 기간, 잔여기간 흘러가세요. 이게 정지였죠. 유예기간은 맞아. 근데 뭐 때문에 틀렸다? 수색은 뭐라고? 압류하고 똑같이 본다고요. 수색에 착수했으면 압류하고 똑같이 봐서 이거는 뭐다? 시효의 중단 사유라고 했잖아요. 제로로 돌아가서 새로 5년 동안 카운팅을 새로 한다고. 그 사이만 받으면 되는 걸로 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아까 확인했던 겁니다. 문제 4번 풀 때 기본법과 징수권이 징수법이 지금 엮여 있는 내용들이죠. 둘 다 도움됩니다. 같이 해두면은 자 봅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뭐가? 수색이. 수색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소멸시효를 제로 베이스로 돌리고 수색이 끝났을 때부터 새로 0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수색을 착수했다면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오케이. 수색이 언제? 수색을 착수만 했으면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체납자 말고 제3자한테 대해서 수색을 한 경우가 있죠? 이때는 어떻게? 수색을 착수했을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체납자는 제3자를 수색한다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체납자한테 연락해야 돼요. 통지해야 된다고요. 자, 체납자님. 지금 당신 체납과 관련해서 제3자가 뭐 인도를 거부하거나 혐의가 있어가지고 저 3자를 좀 수색할 겁니다. 라고 체납자 본인한테 연락해서 알려줘야 돼요. 체납자가 모르는 상황이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스토리 이해되세요? 체납자를 본인을 수색한다면 수색을 착수했을 때 당연히 체납자가 인지를 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체납자 본인을 수색한다면 수색을 착수했을 때 시효가 중단돼요. 근데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할 때는 체납자가 모를 수 있잖아요. 물론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확인을 해야 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체납자한테 통지해서 자 지금 당신 체납과 관련해서 제3자를 수색합니다 라고 통지를 해야 체납자에 대한 시효 중단이 된다고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참여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참여자는 이런 사람들을 꼭 참여해야 돼요. 국세공무원만 혼자 가서 수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지? 오해받지 않게. 자,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거부하거나 이 사람들이 없거나 현장에 없거나 있는데 나는 같이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있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경우가 두 개. 허용되는 예외가 두 개죠.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성인이라면 일반 성인이라면 2명 이상과 함께 가야 돼요.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라면 1명만 있어도 되고요. 그렇지? 이 두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해서 함께 수색하면 돼요. 됐죠? 자, 여러분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고 꼼꼼하게 우리 잘 공부합시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